바퀴를 도는 이런 기회를 갖췄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 하나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네,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잠재력이 풍부하고 잠재력으로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잠재력이라는 것은 이미 성공한 사람보다도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고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합니다. 그래서 시인 또 철학자들이 제일 사랑했던 것이 이미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말고 끝까지 분투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타이틀 영상으로 독도 항공 촬영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아주대학교 교수의 자가용 비행기입니다. 한만엽 교수인데 건축 시스템 공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재밌게 일하고 그리고 돈과 명예도 지금 건축학회 회장으로 또 취임을 했습니다. 올 초에. 이보다 더 재밌게 사시는 분이 계실까? 이분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사는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만익 교수님은 한강의 유람선도 한쪽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저분이 저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땐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일,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특허를 낼 수 있고 또 비즈니스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에 창업이 하나의 키잖아요. 요즘 창업의 붐이지 않습니까? 교수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했고 거기서 관리의 기술을 익힌 거죠. 그 관리라는 게 무엇인가요?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훌륭한 인재를 찾아서 그 사람이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사람 플러스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리딩이죠. 지휘하고 컨트롤, 통제해서 계속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런 관리의 기술을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만엽 교수님은 이제는 본인이 일일이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재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교수님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기업에 가서 이거 잘 되고 있나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거. 이런 게 정말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만업 교수님이 저기까지 가기까지의 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교수님의 케이스를 깊이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내가 관심이 10가지가 있더라도 어느 한 분야, 내가 가장 재미있고 재능이 있고 즐겁고 하고 싶은 일. 우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뭔가 저항이 나타나고 hindrance, obstacles, 그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도 그걸 인내로 극복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공하고 난 다음이 더 어렵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좀 어떻게 나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나도 좀 혜택을 얻을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해서는 안 될 곳으로 자꾸 인도를 해서 잘 모르니까 어느 분야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서 또 어느 순간에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한만엽 교수 같은 분은 그것도 아니에요. 성공하고 나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너무 확대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지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관리의 기술 또 경영의 기술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책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의 실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피터 드러커의 지난주 PPT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범위가 넓죠?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만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피터 드러커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과를 꼽습니다. 실적을 꼽습니다. 듣고 보면은 뭐 그것도 평범한 얘기네 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 또 달라집니다. 학교도 조직이고 그 다음에 기업도 조직이고 종교기관도 조직이고 가족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가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서로 아껴주는 것이다. 또 이렇게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사실은 정말 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거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느 가족이 심지어 가족이 우리는 성과가 중요해. 사랑은 그건 기본적인 거야. 그건 기본으로 깔고 하자.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한번 실적과 성과를 한번 내는 데에 집중하면서 그것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볼까? 뭐 이것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에 가는 것도 실적이지 않아요? 성과 아니겠습니까? 뭐 학교에 와서도 시험을 보는 것도 실적과 성과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는 것도 성과와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집을 강남에 마련하겠다고 만약에 목표를 잡는다면 그것도 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이라는 것을 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넣고 항상 알게 모르게 행동하는 사람과 어쩌다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좋은 직장 가니까 나도 가야지. 취직할 때 되면 졸업하면 나도 취직을 해야지. 그 성적은 뭐 원래 그냥 그렇게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한테 야단 안 맞기 위해서 아니면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이거는 그때그때의 목적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항상 자기 마음 한 구석에 내 인생을 뭔가 성과를 내는 인생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그 성과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프라우드하게 만들다.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성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로 말미암아 더 좋아질 수 있는 성과. 이런 것들이 위대한 정치가를 만들고 위대한 기업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기꾼이라든지
와서 어떻게 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주위에 나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성과가 날 때까지 그 이후에만 성과 난 순간만 즐긴다고 생각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투자 기간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2년이잖아요. 또 그 이후에도 바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가로 성공을 바로 30살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적죠. 그 40에 일어날 수도 있고 사장이나 회장의 자리에 나이 50에 넘어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성과라는 차원,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즐거워야 됩니다. 그 과정이 즐겁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 나의 재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만 그 과정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마치 성과만 내면 된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나쁜 짓을 조금 하더라도 반칙을 레이 크락처럼 파운더라는 영화에 있는 레이 크락처럼 반칙을 해서라도 성과만 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룰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요즘같이 투명한 사회에서는 언론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사회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갈 수 있죠. 그보다도 요즘은 그 소통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고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레이 크락은 1950년대 이야기예요. 뭐 조금 쉽게 어떻게 얘기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10년이면은 기업의 사업의 목표가 바뀌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서부터 70년 전의 기준을 요즘에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과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올바라야 된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이제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레이 크락이 한때 어떤 뭐라 그럴까 속임수 비슷하게 말 재주로 넘어간 것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런 사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데 악한 파트너가 왔고 그 악한 파트너를 어떻게 할 수 없이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꼭 내가 같이 동반자로 기업을 하거나 상대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사람들을 핸들할 수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공부를 통해서 갖추는 거예요. 그게 뭐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보태게 되면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기업가입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보다도 더 위대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국의 인구 5천만의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가로 각인이 돼 있죠. 그러나 이분이 미국이나 혹은 유럽의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혹은 대학의 수업에 사례 연구로 채택을 했을 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과를 중시하지만 가장 중시한 것이 사업의 초반기에 신용이었습니다. 신용.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신용만 있으면 실패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신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적당한 신용. 쟤는 괜찮아.
Good is the enemy of great. Good is the enemy of great.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는 위대한 거에 반대말이라는 거죠. 좋아가 좋은 게 아니다. 위대한 것의 반대말이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좋아. 이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해. 그건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친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 걔는 진짜 대단해. 이 정도 됐을 때 그게 신용인 거예요. 보통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시절 1940년대, 50년대에 카센터를 차렸습니다. 동네에다. 자동차 수리죠. 그런데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고급 자동차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거 쫄딱 망했죠. 성과가 안 난 거죠. 그 카센터가 시발이 돼서 시초가 돼서 현대자동차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이 카센터, 자동차 수리소를 만들어서 외제차까지 수리하다가 다 태워 먹었으면 그거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재개하겠어요? 그 차값은 어떻게 물어줘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뭐 도로변에다가 큰 도로 근처에 서비스 센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허가로 주택가에 싼 땅을 빌려서 빌렸는지 샀는지 이제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싼 곳에 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태워 먹은 거예요. 그럼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주영이 그 당시에 이제 사채업자를 찾아갑니다. 이 모든 거 다 날라갔어요. 가진 재산도 없고요. 빚도 있어요. 자동차 이거 뭐 그 안에 수리하려고 갖다 놓은 거, 페인트 칠하려고 했던 거 다 태워가지고 그거 다 물어줘야 되는데요.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외제차 기준으로 본다면 뭐 몇억 원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돈 10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돈하고는 그 차이가 부담이 훨씬 큰 거예요. 사채업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래 꿔줄게. 담보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어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자 갚으세요. 그리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정주영한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친척도 아니고 동창관계도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가 정주영의 신용도를 보고 돈을 다시 빌려줘요. 사업자금을.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신용만 있으면 다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성과를 강조했지만 우리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는 신용과 도전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는 어쨌든 피터 드러커가 적어도 이론과 경제 경영학자로서는 세계 1등이니까 1등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피터 드러커의 생각도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용, 적당한 실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는 결국은 그것도 적당한 인생으로 끝난다. 항상 본인 마음속에 저 친구 이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가연 학생이다 그러면 김신용 이런 신용이 그 사람의 이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평소 생각을 하고 잠재의식에 넣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보면 여러분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 쇼트랙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불과 10cm도 안 되는 5cm 차이로 1, 2등이 갈리잖아요. 금메달과 은메달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인생이에요. 아주 압도적으로 엄청난 차이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 또 그 시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인생에 중요합니다. 사법고시에서도 0.1점 차이로 합격을 해서 과거에 또 행정고시에서도 0.1점 차이로 합격을 해서 나중에 장관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0.1점 차이 때문에 실패해서 부동산 중개소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런 마인드, 요런 결정적인 순간과 기회가 왔을 때 그 5cm를 더 나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고 합격하고 입사할 수 있는 것, 기회를 얻는 것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들은 무엇이냐? 왜 요만큼의 차이가 인생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느냐? 이건 발상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승리와 패배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데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창업에 있어서 혁신가 아닙니까? 혁신적인 기업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스티브 잡스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도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발상을 했느냐? 관리의 발상입니다. 관리. 기술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애니메이션 픽사라는 스튜디오를 만들어냅니까? 기술을 모르면서요. 관리죠, 관리. 어떤 관리예요? 아이디어는 본인이 냈어요. 아이디어는, 큰 그림은. 그리고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 기술이 있는 사람 일로 오세요. 그리고 요 기술 일로 오세요. 그 내가 생각한 건 이거니까 한번 만들어 봐요. 사람을 관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졌잖아요. 아이디어를 관리한 거예요. 맨 먼저. 이게 발상의 차이입니다. 여태까지 경영자들, 관리자들은 그냥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들,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 사장님이 지시한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관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하인이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관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창의적으로.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자원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워터맥인가? 워머맥 집에 이제 그 차고에서 불러다가 한번 만들어 봐. 야, 네가 좀 이렇게 만들어 봐. 내 생각에는 맥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 그거 됐냐?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들고 나가서 한번 동네 가게 가서 팔아볼게. 그리고 그거 가서 팔아요. 아저씨 이거 우리가 만든 컴퓨터인데 이거 얼마까지 드릴 텐데 한번 사실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러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거 요렇게 하면 어떨까? 그거 가지고 야, 워터맥 이런 피드백이 있는데 글쎄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그래, 한번 바꿔보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못하니까 딴 사람 하나 더 불러드리지 뭐. 그래 전화해. 와가지고 같이 또 협력해가지고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맥이라는 컴퓨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맨날 남들을 하는 대로 따라만 하던 그런 컴퓨터 회사보다는 차별화가 된 거죠. 갑자기 수요가 폭발을 한 거예요. 네. 새 제품 만들고. 대개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그 분야만 압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 짜는 것만 합니다. 또 그 외에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또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 분야만. 근데 스티브 잡스는 전체를 보고 관리하고 조합을 해서 그 위대한 경영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1등과 2등의 간발의 차에 승부가 갈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총무부장으로 그저 시키는 일 열심히 하면서 정년을 맞으면 행복한 것이고
사오정인가 뭐 40이면 집에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라서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질문을 또 한번 하고 질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냐 하면은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김가연 학생의 질문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의 재능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찾는 방법 말고도 교수님만의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것은 토론도 좋은데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책이 좋으냐 하면 내가 가졌던 고민을 똑같이 가졌던 사람들이 그걸 극복을 한 것을 책으로 써놨어요. 아마 수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고생을 해서 돌파구를 찾아서 거기까지 갔는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혹은 5년 전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문학이 그런 겁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뭐든지 you have to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해야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만이 귀중하게 느껴지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연예인들이 하는 말 말고 미국 대학교의 졸업식 축사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동기부여에 대한 좋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예일, 또 스탠포드, 스티브 잡스도 스탠포드에 가서 졸업식 연설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얘기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듣고 그거대로 따라하면 성공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영어로 들으세요. 밑에 자막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자막을 보더라도 나중에는 영어만 들으면서 그것을 본인의 잠재의식에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강조를 하죠. 전기 같은 거. 내 롤 모델을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1학년이니까 저학년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 4학년도 괜찮아요. 나이 30 전에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매진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의 기술을 지금 배운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교과서로 만든 것도 계속 졸업해서도 이건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 인생에 필요한 기본 경영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린 나를 잘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평가를 잘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 귀로 들으니까 객관적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얼굴을 나는 막상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인 젊은이가 나는 못생겼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바꿔 얘기하면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너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너 자신을 알아라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지혜고 지식입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르는 거예요. 막상 내가 누군지. 나라는 사람은 보석입니다. 무궁무진한 자원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연구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꺼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삽니다. 그게 그거예요. 손자병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동양의 고전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나를 모르고 먼저 나를 모르고 상대로 모르면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아까 이제 돌아가게 되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그거 위에 뭐 다른 방법이 또 특별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이 써놓은 책을 잘 읽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토론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토론이 아니라 끝장 토론하듯이 끝까지 뭔가 얻어낼 때까지 여러분 토론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시고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쉽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관리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꾸준하게 튼튼하게 이어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신원 학생이 또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즐거운 일을 강점으로 미래를 그려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즐거운 일을 찾지 못했다면은 미래에 차선으로 잘하는 일이나 사회가 원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은 계속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일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반면에 잘하는 일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일과 잘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하기 때문에 그게 재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못하는 것은 재미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패배의식만 들어가고 열등의식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았다는 거는 그게 결국은 즐거운 일을 찾았다는 일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경우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요. 즐거운 일과 잘하는 일은 거의 똑같다. 잘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무한한 즐거움이 느껴진다. 한만엽 교수가 자가용 비행기와 자가용 배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잘하는 일을 추구하다가 보니 즐거워서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잘하는 것과 즐겁지 않은 일은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금방 지칩니다. 또 한 가지 사회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취미가 없는데 사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일에 뛰어든다는 거는 오래 하기에는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좀 짜증이랄까? 짜증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힘들 거예요. 남을 위한 것조차도.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그런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게 일이 되게 되면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을 사회가 좋은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계속하더라도 힘들지 않는 일을 찾는 것이 지혜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아이콘, 또 세계적인 기업가로 떠오른 방시혁, BTS를 만든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자신이 정의하지 않은 남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정진하시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소소한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고민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남이 정해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좇지 말고 일관된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본인이 행복한 상황을 정의하고 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방시혁 대표도 본인이 즐겁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다. 그리고 남의 꿈을 찾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정의한 행복을 가져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찾은 다음에는 관리의 기술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나쁜 사람이 주위에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관리라는 지식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찾더라도 여러분 찾은 걸로 끝나지 않죠.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얼마나 타고난 피겨스케이터입니까? 한번 경기를 했다 하면 뭐 전 세계의 기자들이 그냥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훌륭한 공연을 했습니다. 경기를.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고 그것을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것. 그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학생 여러분 오늘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었고 많이 진도를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콘셉트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오 같은 텔레비전 동영상 강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